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좋았던 관계, 나빠지는 의외의 이유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인간관계가 참 어렵다는 거 느끼고 계시죠? 평소에는 이제 친하게 지내던 사람하고도 어느 순간인가 굳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이제 금이 탁 가는 어떤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좋았던 관계에 금이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한번 알아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튼튼하게 잘 유지해 나갈까, 그런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해야겠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참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면 아이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마음이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빨래 갖다 넣으라고 그러는데 아무렇게나 벗어놓는다든지, 좀 운동이라도 하라고 그러는데 종일 소파에 누워 있는 걸 봐주는 것만 해도 이제 굉장히 힘든 경우,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싸움이 되고 이런 경우들 있죠. 남편들대로 이제 제가 어떤 상담을 하다 보면 아내에 대해서 딱 이제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설거지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일관되게 이렇게 설거지통에 쌓아놓는 거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폭발한다고 굉장히 이제 회의감을 느낀다고. 그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는 이제 남편분들도 봤어요. 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친하던 동료가 어쩌다가 무시하는 느낌을 이제 나에게 줬다. 그러면 이제 거리를 두다가 원래는 친했는데 남보다도 아주 못한 사이가 된다거나, 어떤 이제 작은 일 때문에 정말 굉장히 친밀하고 어떤 정말 우정 넘치게 함께 지내던 동료에게도 그런 작은 일 때문에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어떤 분노가 솟아오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자꾸 발전하다 보면 대인관계 자체를 회피하게 된다고 해요. 일본의 정신과 의사 오사카 다카시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제 이런 어떤 우리들의 그런 관계에 의한 증상, 이런 거를 인간 알레르기 현상이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마음에서 이제 다른 사람, 이제 외부의 사람을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이물질로 인식하면 심리적으로 이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음식 먹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심리적 알러지 증상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런 알러지 증상이 일어날 때는 언제인가요? 먼저 우리한테도 예외 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인간에 대한 알러지 증상이 일어나는 시점은요, 첫 번째, 접촉하는 횟수가 많이 늘어날 때래요. 왜 가끔 볼 때는 정말 사람 개성 있다 그러고 막 웃어 넘겼어요. 그런데 매일 반복해서 만나게 되면, 접촉하는 횟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거부감이 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딴 팀에 이제 어떤 후배가 있는데 굉장히 사교적이고 이제 그런 후배라서 호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 성격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는 괜찮구나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우리 팀으로 오게 된 거예요. 내 수하로 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팀에 있을 때 그런 활달했던 점이 장점으로 보였었는데, 정작 내가 이제 함께 일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저 오지랖 어떡하냐, 이렇게 단점으로 다시 이제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접촉하는 횟수가 늘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어떤 알러지 증상, 사람에 대한 알러지 증상이 일어나는 또 두 번째, 심리적인 방어벽이 파괴되었을 경우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내 마음의 방어벽에 상처를 내면 그게 이제 어떤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것도 예를 들어서 아까 후배를 이제 김대리라고 치자고요. 근데 김대리가 그렇지 않아도 정말 우리 팀에 와서 못마땅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김대리가 나에 대한 뒷담화, 그러니까 직장 상사인 선배인 나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다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이제 심리적인 방어벽이 파괴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친구에 대해서 알러지 증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알러지를 억제하는 시스템이 무너지는 경우래요. 그러니까 보통은 싫은 사람 있죠. 누구나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데 그런 감정 사실 우리가 억제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억제하는 수위가 어떤 한계를 확 넘어버리면 알러지 자체를 이제 컨트롤하는 어떤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팀에 가서 그렇게 시간 많이 써가면서 막 농담하고 막 그렇게 사적인 얘기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 하지 마. 시간을 좀 집중해서 일해. 라고 내가 못 참고 얘기했다고 치자고요. 김대리한테 잡담하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게 똑같은 주의를 줬는데 고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강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싫어하는 어떤 이제 이런 게 시작되면요, 이걸 막 억제할 수 없게끔 이제 계속 이게 이제 막 눈덩이처럼 이제 커지는 경우가 있지, 이게 저절로 줄어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일을 해야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싫다고 그래서 뭐 딴 팀으로 보내버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특히나 가족이라고 했을 경우 싫어지게 됐다고 뭐 안 보고 살아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자, 이런 어떤 인간 알러지 이 현상, 우리가 이제 겪을 수 있는 이런 인간 알러지 현상에 대해서 완화시키는 방법은 뭘까요? 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활용해 보세요. 첫 번째, 싫어하는 사람을 소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쾌하고 힘든 경험을 진짜 내가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그 나를 괴롭히지 않는 수준까지 그거를 분해하는 거라고 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족 중에서 누가 싫어진다면 어떤 이제 객관적인 사실만을 정리하는 작업에 집중하는 거죠.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기록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점, 좋은 점, 이렇게 나눠서 적어보는 거라고 그래요.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점을 과연 이렇게 막 마음이 힘들 만큼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지 알 수 있겠죠. 이제 써놓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김대리,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김대리 때문에 내가 맨날 신경에 거슬리고 힘들어. 뭐 살다 이렇게 뭐 직장 후배 시집살이까지 해. 이렇게 생각이 되는 이제 상황에 이르렀다. 그럼 이제 내가 적어보는 거예요. 분해하는 거죠. 그 싫어하는 사람을 완전 내가 소화해내기 위해서 분해하는 거예요. 자, 받아들일 수 없는 점 적는 거예요. 하루에 상당 시간을 다른 팀 사람들과 잡담인지 일인지 구분 안 되는 많은 시간들을 대화로 보낸다. 나 진짜 못 받아들이겠다. 산만하다. 다른 직원들한테 너무 관심이 많다. 그래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자꾸 신경 쓰이게 하는 거. 이거 정말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다. 적었어요. 자, 받아들일 수 있는 점은 뭘까요? 사교성이 좋은 거, 그 사람의 캐릭터인 거, 오케이, 인정.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뭘까요? 좋은 점은 그 사람의 장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왜 이렇게 막 부탁해가고 친하니까 해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탁을 해도 다른 팀에서 굉장히 협조적이다. 선선히 들어준다. 이런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적어보는 게 바로 이제 그 사람을 소화하는 방식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적어놓은 거에 대해서 이제 데려다가 앉혀놓고 이제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내가 이제 직장 상사로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고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해도 어떤 두 번, 세 번 얘기를 해도 전혀 소용이 없고 고칠 의지가 없어. 그러면 참지 말고 일단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스트레스 지수를 떨어뜨리는 거죠. 자, 두 번째.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싫어지면 내 마음을 내가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상대의 어떤 사소한 행동, 모두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과 동떨어진 자기 생각만으로 추측해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정이나 태도, 분위기를 이제 사실로 착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평소랑 늘 다름없는 표정을 하고 있어도 내가 이렇게 보기에 쟤 또 무슨 뒷담화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추측에 의해서 계속 그렇게 상황을 이렇게 곡해하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 악순환을 끊어보자.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그렇게 하면 사실과 추측을 구별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딴 팀 사람들하고 또 거기서 이제 뭐 담배 피우고 커피 마시면서 막 웃고 떠들고 있다가 내가 지나가는 걸 다들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러면 또 내 얘기를 저 딴 팀원들하고 하는구나 라고 내가 추측할 게 아니라 이게 팩트냐 아니냐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습관이 몸에 붙어야 돼요. 저거는 이제 나를 쳐다봤다고 그래서 내 뒷담화를 하는 거는 아니야. 내가 추측이야. 라고 이제 생각해 버릇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누군가를 싫어하는데 이제 에너지 쓰는 거는요, 정말 시간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어마어마하게 내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어떤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면 내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고 나만 힘든 거다. 계속 신경 쓰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 어떤 이제 한 사람 샘플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미움 감정을 완화시키는 방법들을 여러분들께서 실제 한번 써보세요. 이 과정을 한번 거쳐보시면 효과가 반드시 있을 거고 점점 더 나를 감정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이제 걷어내실 수가 있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인간 알러지 현상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지혜롭게 그렇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의 사회생활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유쌤의 직장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